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이제 우리가 성장을 보약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할 학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캠퍼스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캠퍼스가 좁기 때문에 넓은 캠퍼스로 이전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차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기오가 아니라 클락이었습니다. 그 클락 전 공군기지가 있는 거기에 그곳에 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그 캠퍼스 이전을 준비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했었어요. 바기오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두어서 바기오는 과학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과학중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국제학부만 떼어서 클락으로 옮겨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남자애들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축구장이 있는 학교. 사실 필리핀은 이 농구장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농구장 사이즈 작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농구도 좋아하지만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장이 있는 게 애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요번에 뉴질랜드를 이제 그 졸업여행 갔었는데 졸업여행 가기 전에 사실은 어떤 뉴질랜드 사람이 우리 학교를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뉴질랜드의 학교와 다른 나라 대학의 교류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단체의 사람이었어요. 뉴질랜드 사람이 이제 우리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마닐라부터 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유니온 찾아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학교들이 이 단체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교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그 학교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지정하면 필리핀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거죠.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한 학교가 이러이러한 학교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유니온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랑 굉장히 흡사한 학교예요. 규모는 우리보다 살짝 크죠.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인데 크진 않아요. 예, 뉴질랜드 개혁 장로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죠. 이 학교가 우리와 비슷한 크리스찬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우리 교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찾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된 학교가 유니온 스쿨 인터내셔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학교 그렇게 소문나 있는지 몰랐는데 이미 필리핀에 어느 정도 유니온이 이런 기독교 교육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학교라고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걸 물어서 우리 학교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지난 3월 말에 졸업여행을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를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갈 때 그 학교 한번 방문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갔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갔었죠. 했는데 정말 우리 환대를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학교의 그 운영 이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학생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류를 하고 하는 이런 교류 사업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 그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되죠. 뉴질랜드는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우리 지금 기숙사비가 1년에 700만 원 정도 돼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우리 지금 기숙사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7분이에요. 이쪽만 일하시는 분, 연구원 빼고도 우리 연구원 이쪽에서 일해주시는 분이 7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뉴질랜드에서 7분의 그 직원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최저임금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최저임금이.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7명을 준다고 최저임금만 줘도 그러면 7명 하면 2억 1천만 원을 이 급여로 나가죠. 우리 스태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현지 사람들은 청소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걸 해드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기로 한 게 뭐냐면 기존의 비용으로
기존의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하고 모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좀 많이 좀 받으면, 그러면 장학금을 좀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유니온, 여기 우리 이 유니온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이게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이름이 한국 유니온 스쿨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 유니온 스쿨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협력을 해서 이 이름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장학금을 줘서 금액을 지금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관건입니다. 금액이 맞춰지면 우리 전체 스태프들도 전부 뉴질랜드로 가서 아이들을 똑같이 지금 박유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교육은 학교 교육은 거기서 맡아주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은 전체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의 4분의 1밖에 안 지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학교에 지내는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채 지내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을 주로 어디서 보내느냐면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면 기숙사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유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지만 이 기숙사에서 변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중요도로 따지면 사실 기숙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기본적인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와서 보충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기숙사에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10월 첫 주에 뉴질랜드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에 그쪽에 합의가 되게 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용 그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 그런 환경에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박이호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케어를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더 똑같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뉴질랜드 보내고 싶지만 못 보냈던 건 누군가가 내 아이를 정말 책임지고 맡아서 안전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택을 못했던 것인데, 비용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안전 문제인데,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사실 마다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난 죽어도 유니온에서 박유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박유에서 공부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유니온이 뉴질랜드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이게 그쪽하고 얘기가 잘 돼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년이라도 옮겨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쪽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그게 훈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2학년이 되는 학년들은 가능성은 좀 낮지요. 지금 12학년들은 박이호 시대를 마감한 학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11학년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지만 그럴지 않을지 모르는데 10학년부터는 만일에 이게 가능하다면 10학년, 지금 현재 10학년 되는 학년들부터는 어쩌면 뉴질랜드에서 졸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관건은 이 비용 그대로를 거기서 맞출 수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관계자들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놀란 게 뭐냐면 필리핀 땅에 자기들과 같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났잖아요. 여기서 뉴질랜드 사람들이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처음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래갖고 서로 놀라고, 니네도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학교죠.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공부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방과 후에 다 놀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든 뭐 하든 상관 안 해요. 거기서. 그런데 만일 우리 애들 그냥 놔두면 그야말로 애들 표현대로 폭망합니다. 애들 폭망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면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면 합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미디어 자유를 줄 예정이에요. 한 달 동안. 애들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줘서
애들 스스로가 검증을 자기들이 해서 관리를 잘하면 그걸 연장을 해줄 거예요. 한 달씩.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거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관리를 받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그야말로 아이들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들을 뭐 홈스테이 뭐 이런 데 맡기거나 이런 데 맡기면 그냥 그냥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마 새벽까지 게임할 수 있어요. 왜? 나가면 말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아이를 시간별로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이 뉴질랜드로 가야만 돼요. 이 시스템이 가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애들이 관광하러 뉴질랜드로 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유학을 하러 간 건데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우리가 그 제2의 성장기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 클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일단 멈췄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먼저 추진을 해보고 뉴질랜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클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옮겨가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클럽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부터 이제 드디어 이번 학년도부터 유니온 학생들이 전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은 성적 장학금을 받는 아이, 목회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 그 다음에 자매교련 단체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캠프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까지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 자매교련 그 다음에 캠프 장학금을 기존의 수업료의 30%에서 수업료의 50%로 확장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 중에도 아직 장학금 받지 않는 그런 학생들 중에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열리는 캠프에 한 번만 참여를 하면 그러면 계속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니온이 전체 아이들이 장학금 받는 시대를 드디어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숫자가 지금 증가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소개를 해줬고 또 캠프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또 유니온에 또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부모님들도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다 장학금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럼 뉴질랜드 가면 장학금이 그대로 따라가나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장학금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조정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학비가 내가 지금 내던 것보다 조금 더 내야 될 장학금을 안 받았던 아이들은 그냥 내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장학금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조정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10월 달에 가는 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10월 달에 가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뉴질랜드 가보시면 아마 99.9% 나 여기 살고 싶어 이렇게 되죠. 어떤 나라보다도 아름다웠고, 저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들 많이 가봤지만 사실 가장 정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머물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뉴질랜드 20번 이상 갔는데 20번 이상을 보내신데 왜 이렇게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계획은 사실 이번 학년도에는 어렵지만 다음 학년도에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게 또 고문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뻥 터져버리면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설령 뉴질랜드로 안 가더라도 언젠가 캠퍼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